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또는 아이가 학생 비자를 받고 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 늘 듣는 동반 비자라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캐나다 여행을 결정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동반 비자라는 것을 듣게 되실 텐데요. 이게 어떤 비자인지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비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딱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제가 찾은 그 내용들을 공유해 볼 테니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반 비자를 영어로 하면 accompany 비자 정도가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CIC 어디에도 동반 비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반 비자를 설명하려면 사실 비자와 퍼밋의 차이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죠. 이 헷갈려 하시는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2분 영상을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자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동반 비자, 그 비자는 어떤 비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영상에서 아이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고 어머니가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처음부터 찾아가 보죠.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비자죠?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 되니까요. 여기에서 잠깐 한국은 상관없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2022년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빛나는 한국의 여권은 캐나다에 입국할 때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물론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서라는 것을 캐나다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보통은 이 ETA를 받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습니다. 빨리 받는 분은 몇 분도 채 안 걸리죠. 자, 그렇다면 한국인인 아이와 어머니는 캐나다에 오기 위해 ETA만 있으면 될까요? 입국만 한다면 그래도 되지만 아이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전에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고 입국 전에 반드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럼 아이는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고도 ETA도 신청해야 할까요? 네, 신청은 해야 하지만 CIC에 따르면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게 되면 따로 ETA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 금액도 없고요. 자, 아이는 스터디 퍼밋을 그리고 어머니는 ETA를 통해 이제 캐나다 입국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반 비자, 이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비자니까 입국할 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미 이 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한 ETA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동반 비자는 영어로 비지터 레코드라고 말한 이 녀석입니다. 비지터 비자가 아니고 비지터 레코드입니다. 이름에 비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입국을 위한 녀석이 아닌 것 같죠? 사실 이 녀석은 아이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어머니가 함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부모님이 ETA로 입국하신 후 캐나다에 더 오래 계시고 싶은 경우 이 비지터 레코드를 통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예제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죠. 이 비지터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국경 서비스 담당자, 즉 CBSA의 판단하에 주어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CBSA는 우리가 공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어느 방에 가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국할 때 아이의 어머니가 CBSA에게 내 아이가 캐나다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스터디 퍼밋을 2년짜리를 받아왔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이 옆에서 가디언으로서 함께 있고 싶은데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CBSA가 그 이야기가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서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 신청자인 아이의 스터디 퍼밋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더 정확한 정보는 유학원을 통해서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체 검사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모든 상황은 어디 가이드북에 적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CBSA 요원의 판단하에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정말 캐나다가 케바케의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CBSA가 거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직접 온라인으로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막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상 굉장히 촉박합니다. 공항에서 비지터 레코드를 못 받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TA로 6개월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 6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청한 서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반비자라는 이름의 비자는 캐나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지터 레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캐나다 체류를 6개월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문서로서 국경 서비스 담당자가 발급 가능한 서류이다. 만약 CBSA가 발급을 거절할 경우 공항을 나와서 직접 또는 유학원을 통해서 다시 이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동반비자란 비지터 레코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